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내가 우모 씨를 추천을 했다. 7급을 원했는데 9급이 됐다. 그게 무슨 문제냐는 취지로 이야기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신의 발언이 청년들에게 상처를 줬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오늘 오전에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고 기자들 앞에서도 사과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지지율이 지금 당도 그렇고 정부도 좀 하락하고 있고 각종 논란으로 우려하고 비판을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 저희 부독의 소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마음과 귀를 열어놓겠습니다. 당의 발전 방안, 지지율 제고 방안, 그리고 통합 방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고견을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실 채용 문제 관련해서 표현에 대해서 SNS 통해 사과하셨는데요. 그 SNS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제 진심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SNS에 올린 글 한번 볼까요? 대통령실 채용과 관련한 저의 발언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청년 여러분께 상처를 주었다면 사과드립니다. 저의 표현으로 논란이 커진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입니다. 오늘 아침 회의 자리에서도 공개적으로 다 저의 부덕의 소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21인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과했는데 불과 2, 3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권성동 대행은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 이런 식으로 반발하기도 했었죠. 한번 들어볼까요? 윤석열 대통령 지인 아들을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으로 채용한 걸 두고도 설전. 그 9급 공무원의 아버지가 강릉시 선관위원이었다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선관위원이라고 해서 아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에 하지 말라는 법은 없고요. 친소관계가 채용에 좀 관여하는 거 그런 좀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그리고 이건 역대 모든 그 민주당 정부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민주당에서 이것을 사적 채용이라고 비난을 퍼붓고 있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사적 채용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은 좀 여전히 똑같으신 건가요? 사적 채용이 아니고 공적 채용이라는 말씀은 대통령실이나 우리 당이나 많은 의원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공신족들에게 박탈감을 일으켰고 이에 대해서 사과 내지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 입장을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이 2, 3일 만에 태도를 바꿨다는 사실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셨을 겁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삼일 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언론특보, SBS의 성혜영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성혜영 의원,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왜 태도를 바꿨을까요? 네, 일단 최근에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이 제일 큰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경제 상황, 또 국제적인 국제 정세, 유가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정권이 헤쳐나가야 될 과제가 점점 늘고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여당을 지금 어쨌든 당 대표마저도 공석인 상태고 원내대표로서 대행 체제로 이끌고 있는 권성동 대표가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에 몰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권성동 대행이 처음에 기자들에게 해명했던 거 보면 내가 장제원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에게 채용 압력을 가했다. 높은 자리도 아니고 행정요원 9급이다. 9급 행정요원은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한 10만 원 더 받는데 내가 미안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논란을 키우지 않았습니까? 그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았죠. 비판받을 그 포인트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럼 9급을 준비하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것이냐. 7급 준비하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냐. 압력이라는 것을 가해서 채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럼 전국에 있는 촌놈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권성동 대행께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본인의 생각을 가감없이 얘기한 것이 좀 실수가 아니었느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뜻이 그렇지가 않더라도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던 지인의 아들을 대통령이 되기 위한 캠프에서 열심히 일했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맞지 않은 해명이죠. 그러니까 너무 좀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국민들께 비춰졌다. 그래서 비판받아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떤 면에서 보면 말이죠. 지금 여권이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이번에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서 이것 자체가 문제가 안 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고 혹 문제가 되더라도 이게 우리는 당당한데 문제가 제기되는 그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 뭔가 악의적으로 우리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러는 것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대응하다가 논란을 키운 것은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본인들 입장만 생각하지 이야기를 듣는 사람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화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아무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집단은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이 경험이 있는 집단들이거든요. 거기에서는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이해를 해줄 수 있습니다. 저렇게 얘기해도. 근데 일반 국민들이 그런 상황을 아나요? 근데 일반 국민께 설명을 해야 되는 위치에서 그것만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야기를 한다? 그거는 국민을 존중하는 자세가 아니죠. 국민을 존중한다면 잘 모르시는 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래 왔습니다. 그러니 좀 이해를 해주시고 뭐 상대편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좀 저희를 좀 이렇게 공격하려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자 중심으로 듣는 국민 입장에서 겸손한 자세로 설명하는 모양새를 취했다면 저는 좀 이해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미 내가 생각하는 부분이 너무 당연한데 뭐 이거를 왜 몰라? 이런 식으로 던지는 것은 듣는 사람을 무시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문제가 커졌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사과의 글을 SNS에 올리고 공개 회의에서도 사과의 발언을 했는데 말이죠. 처음에 장제원 비서실장에게 당선인 비서실장에게 내가 직접 압력을 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당시 장제원 비서실장 지금 장제원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을 통해서 강하게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비판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이 대단히 거칠다. 장제원 의원의 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직무대행의 말씀이 무척 거칠다. 아무리 해명이 옳다고 해도 압력을 넣었다.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느냐. 강릉 촌놈이 같은 거친 표현은 삼가야 한다. 국민들은 말의 내용뿐 아니라 태도를 본다. 중진 정치인들이 사실 저런 것들은 다 알긴 아는데 실제로 막상 상황이 닥치면은 저렇게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과를 하니까 장제원 의원도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과에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대표께 사과하셨으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인정성 있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싶어요. 과정에서 표현이 조금 거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조금 정서적으로 못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건강하게 또 당내에서 얘기가 있고 또 그것이 우리 당의 지도자가 수용을 하고 이런 가운데서 당이 건강하게 굴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원내대표 성경님 최근에 두 사람이 뭐 민들레 모임 공부 모임 갖고도 한번 격돌을 했었고 얼마 전에도 또 그 국민의힘 조기 전당대회 할 것이냐 아니면 대표 직무대행으로 할 것이냐 이거 갖고도 부딪혔었고 권성동 의원의 사적 채용 발언과 관련한 그 발언을 놓고서도 부딪혔었고 그러면서도 계속 부딪혔다가 다시 화해하고 이런 모습을 반복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뭐 초기부터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불렸던 분들 중에서
핵심을 2명 꼽으라면 바로 권성동 의원하고 장제원 의원 아니겠습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아무래도 조그만 발언 하나라도 서로 권력의 무게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기 때문에 주변에서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요. 이번 갈등을 놓고 봐도 한쪽이 약간의 말실수를 하면 다른 쪽에서 그것을 지적하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 반복되니까 두 사람 사이에는 뭐 약간의 긴장감이 어느 정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권성동, 장제원, 이른바 윤핵관의 핵심으로 불리는 의원들 사이에서 때로는 협조하고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대립하고 여권의 새로운 어떤 그 권력층을 형성하고 그 사이에서 누가 과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냐 아마 이런 문제를 놓고 내부에서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 사적 채용과 관련해서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사과를 하면서도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 비서실의 별정직 채용은 일반 공무원 채용과는 본질이 완전히 다르다. 이들은 선출된 공직자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고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실 별정직에 모두 해당하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를 도우면서 캠프 곳곳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한 청년들 많이 봤다. 쉬지도 못하고 후보의 일정과 메시지, 정책, 홍보 모든 분야에서 헌신했다. 이런 청년들이 역대 모든 정부의 별정직 채용 관례와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각 부서의 실무자 직급에 임용됐다. 그런데 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만 문제를 삼느냐. 이런 항변의 뜻이 담겨 있고요. 장제원 의원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냈고 대통령실 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장제원 의원도 오늘 기자들에게 대통령실의 어떤 인원들을 선발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어요. 장제원 의원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당 중진 사이에서는 조기 전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공개적으로 지도 체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지도 체제 문제에 대해서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를 결의를 했고 결의문까지 나왔잖아요. 장제원 의원 이야기를 저희가 하나 더 준비를 했는데 다른 이야기가 나가서 중간에 좀 중단을 시켰고요. 이 대통령실의 초기에 인적 구성을 장제원 의원이 실무적으로 책임을 지고 많이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서 장제원 의원이 자신의 생각을 오늘 기자들에게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대통령께서는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검찰총장을 그만두시면 이제 정치를 시작하는데 비서나 수행비서나 이런 최소한의 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어디서 구하죠? 지인을 통해서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경선을 통과하고 또 선대위에 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일을 잘했기 때문에 선대위에 들어갔겠죠. 그래서 그 선대위에서 살아남고 또 그래서 인수위에서 살아남아가지고 8급, 9급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마저도 공정의 가치가 훼손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1년 동안 아무 보수 없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열심히 뛰었던 그분들에 대해서 역차별이라고 보거든요. 그분이 8급, 9급 들어가는 게 과연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건지 언론인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한 달 남짓 만에 대통령실을 꾸려야죠. 행정부 꾸려야죠. 권력기관장 꾸려야죠. 한 달 남짓한 시간에 정말 스피디하게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했고 국민 여러분들도 그런 사정을 좀 크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장제원 의원이 격정적으로 진정성을 좀 믿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이런 논리를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권성동 대행도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못했느냐라는 게 장제원 의원의 이야기 같은데 이해가 되십니까? 납득이 되십니까? 아니면 안 됩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죠. 저도 뭐 대선 캠프에 많이 참여를 해봤었고 저랑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 많이 청와대 가서 일도 했고 저는 당연히 캠프에 있던 분들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보좌관, 보좌진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분들도 대통령실에 가는 거죠. 근데 언론과 야당과 다른 국민들이 비판하는 관점은 캠프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 대통령실에 간 거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 중에서 몇 명은 왜 대통령과 이전에 사적인 인연이 있던 사람들, 그 아빠 찬스를 쓰고 지인 찬스를 써서 캠프에 가서 일도 했고 그 사람들은 왜 대통령실에 들어가느냐. 그거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이죠. 기회에 대한 공정, 과정에 대한 공정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캠프에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대통령실 간 거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캠프에서 정말 일 열심히 하고 대통령실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장제원 의원을 잘 모르고 권성동 의원의 추천을 못 받고 아빠가 대통령의 옛날 지인이 아니어서 못 들어간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계속 해명을 하다 보면 비판받을 지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야당과 언론에서 비판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되돌아보는 그런 메시지가 나가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역대 대통령들이 대부분 다 정당에서 정당의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그럼요. 정당의 뒷받침을 받는 거죠. 시작부터 경선 캠프를 꾸릴 때도 정당 내부에서 시작하다 보니 각 자기를 지지하는 의원들의 보좌관이나 비서관 또 중앙당의 당직자 가운데서도 지지하는 당직자들이 와서 일을 한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전직 검찰총장으로 한 달 만에 그만두고 나서 한 두어 달 만에 정치 참여 선언을 하고 혼자 시작했잖아요. 정당 가입을 조금 있다가 했고 그렇죠. 정당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내부에서 각 의원들이 우르르 와서 뭐 지지하거나 그러진 않았고 초반에는 경선 시작하기 전에 시작점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지인의 지인 장제원 의원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처음에 초기 캠프를 꾸릴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지 않은가 이해됩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됩니까? 저는 이런 채용 방식은 뭐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뭐 고백하자면 저조차도 지인의 추천에 의해서 정치권에 진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엄밀하게 자기 고백을 얘기하면. 다 하시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런 방식이 다만 인척은 아니다. 지인의 뭐 관련은 있지만 인척은 아니다. 그렇죠. 인척은 아니죠. 그렇지만 인척이 아니라고 해도 어쨌든 지인의 추천에 의해서 들어가는 방식은 특별한 채용 방식이죠. 일반적인 뭐 공채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본질을 좀 저는 다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런 논란의 본질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대통령실이 국정 운영 능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성과로 나오는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런 모습들을 비판하는데 여러 구실들을 이렇게 보는데 그 구실 중에 비판의 구실 중에 하나가 채용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가서 성과를 내고 이 전체적으로 그 대통령실이 성과를 내고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전 이런 거 논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이 논란이 됐다고 생각하면 그 채용 자체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과를 못 내고 있구나. 그럼 국민들이 이렇게 비판하는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일신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 일신의 모습에는 이런 비판받는 지점에 대해서 변화를 주는 것도 일신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만약에 이런 거를 변화를 통해서 성과가 안 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좀만 더 열심히 하면 성과가 날 것 같으면 아까 장제원 의원이 얘기한 대로 그 국민의 눈높이에서 설명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왔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했는데 이래서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좀 안 나면 좀 더 해봐서 안 되면 바꾸겠습니다. 또 일신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네. 그러나 정치권에서 인력을 충원하는 방식은 이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구하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설명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참모들의 해명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채용 절차 다 지켰어요? 저희가 뭐가 문제 있습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가장 좀 강인선 대변인의 해명이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네. 강인선 대변인 이야기는 우리가 잠시 후에 다시 할 네, 테니까. 자, 지금 일단 이 상황까지 우리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길게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성혜영 의원, 네. 오늘 대통령실의 시민사회 수석인가요? 강승규 수석이 언론과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아마 언론과 인터뷰를 한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역관제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역관제가 무엇인지 왜 역관제라고 하는 말을 들어서 지금의 채용을 설명했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뭐 말씀 그대로 역관제는 사냥할 때 수렵할 때 그 엽자하고 관직의 관자 아니겠습니까? 관직을 사냥한다. 이 영국
의회에서 시작된 제도입니다. 영국에서, 의회 내각제에서 시작이 됐고 이게 본격화된 것은 미국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미국이 건국되고 나서 19세기 중반 무렵까지 미국에서 성행했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역관제라는 게 쉽게 말하면 교체 채용제라고 미국에서는 원래 불렸는데요. 교체 채용제도라는 건 내가 정권을 잡으면 다 바꾼다. 예. 그래서 교체 채용제도였는데 이게 부정부패하고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1883년부터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이른바 실적주의로 바뀌게 됩니다. 역관제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뉘앙스가 일단 관직을 사냥한다. 뭔가를 내가 써서 도구를 사용해서 관직을 쟁취한다 하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좀 음습한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실 쪽의 언어 선택, 단어 선택에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역관제라기보다는 지금 자꾸 공적 채용, 사적 채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특별 채용이라든가 임시 채용 과정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역관제가 일반적이다 하는 것은 바르지 못한 표현 같습니다.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어느 정권이든 정권을 잡으면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 자기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청와대나 대통령실에 기용하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다만 문제는 이전까지는 이러한 논란이 별로 제기되지 않았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이 끝나고 다음날 취임을 해서 바로 청와대를 꾸렸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사적 채용 이런 논란이 크게 나오진 않았고 다만 후반부에 김정숙 여사의 뭐 지인의 자녀가 뭐 청와대 근무를 했다 이런 논란이 좀 나와서 박수영 국민소통수석이 지금의 대통령실 논리와 비슷하게 언론에 해명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자, 왜 윤석열 정부만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느냐? 첫 스타트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처음 문제가 된 게 대통령의 처가 쪽의 육촌 조카가 대통령실의 부속실에서 근무해요라는 것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보면은 지난 전임 대통령들 같은 경우 보더라도 대통령의 친인척이 이렇게 대통령실에 근무한 적은 제가 들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시작이 됐고 또한 뭐 황모 씨, 우모 씨 이렇게 대통령의 지인의 아들들이 대통령실에 근무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을 많이 받기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물론 캠프에서 열심히 일하고 거기서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것 정말 그거는 당연한 일인데 이렇게 친인척이 근무하는 것 그리고 정말 친했던 사람들의 아들들이 근무하는 것 그런 것들은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윤 대통령의 외가 육촌 부속실 근무 인척 채용 논란이 한 살에 더 있지 않나요? 5급인가 한번 더 있었다고 며칠 전에 그렇게 또 화면에 나갔던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지인의 아들이 시민사회 수석실, 지인의 아들이 사회수석실,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의 누나가 국민소통관실에 근무하다가 논란이 되자 사표를 제출했고 최근에 제기가 된 것이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자의 아들, 현재 부속실에 근무하고 있다. 계속해서 인척은 현재 화면에는 한 사례가 나오고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지인, 윤석열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은 사람들의 자녀. 그리고 저기엔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사실 초기에 문제가 이제 됐던 게 채용은 아니지만 스페인 순방을 같이 갔던 인사비서관의 아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중매를 서준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후원금을 1,000만 원 냈다. 뭐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친인척과 지인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시작이 친인척으로 됐다라는 측면에서 안 좋은 점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장 소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지만 어쨌든 지인의 추천은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대통령실이라고 부르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대통령실은 뭐냐면 대통령 비서실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비서들을 뽑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당연히 본인이 믿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중에 능력이 있는 사람을 데려다 쓰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장성철 소장은 그 논란의 시작을 그 친인척의 채용부터 보지만 저는 김건희 여사로부터 봐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가 논란을 일으키고 하는 과정,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은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나 지인들한테 많이 휘둘리겠구나. 거기에서 어떤 공정하게 중심을 잡아서 나가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불안감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저는 반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뭘로 나타나는 거냐면 국정 운영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도 잘 안 쓰고 뭐 어젠다 세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프레임 형성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굉장히 무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 무능에 대해서 그러면은 국민들은 어떻게 비판할 것인가? 저는 당연히 그 주변의 인사 그리고 본인을 비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자꾸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